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연예인이 건물을 팔아 몇십억을 벌었다. 그걸 보고 빌딩이 돈이 된다고? 하고 나도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하면 망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건물을 매수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닌데요. 준비와 방향성만 잘 잡혀 있다면 건물은 큰 수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연예인 오상진, 김소영 부부의 한남동의 건물 사례로 들고 왔는데요. 이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번 이지선 대표입니다. 최근 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오상진 부부가 2017년에 23억 원에 매입한 건물을 최근 96억 원에 판매를 했다는 기사입니다. 단순 양도 차익이 무려 73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사례를 볼 때는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왜냐? 언론은 가장 자극적인 숫자만 보여주니까요. 진짜 수익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자, 실제 수익이 얼마나 될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땅부터 봅시다. 위치는 여기인데요. 한남더일 후문 근처에 유엔빌리지와 대사관 주변에 있고 강남과 이태원 사이에 있는 입지라 누구나 탐낼 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 딱 보면 어떠세요? 그 생김새가 배달 음식 플라스틱 칼처럼 생겼는데요. 그러게요. 땅 형태가 옆으로 길고 가늘게 생겼는데요. 이 땅 구조는 사실 건물을 지을 때 좀 가장 골치 아픈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전면이 좁으면 상가로도 쓰기 좀 힘들고 깊게 들어가면 구조도 설계도 까다로워서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주차장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주차장으로 방치되어 있었으면 정말 쓰기 어려운 땅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왜 산 걸까요? 이 땅 인근 평균 시세보다 정말 확실히 저렴했거든요. 2017년 당시 평당 3,770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고 나왔는데요. 건물 설계 난이도가 높고 허가와 신축 과정이 까다로운 데다가 임차인도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매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땅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경험과 네트워크가 없다면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이렇게 리스크가 큰 땅을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철골 구조 건물을 올렸습니다. 건폐율 59.17%, 용적률 199.44%, 정말 법정 한계치까지 꽉꽉 채워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건물이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는데 반대쪽에서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건물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 토지의 리스크가 좀 크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완공이 되고 나서 주위 사람들은 저렇게 생겨서 임대가 나가겠어?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 와중에 꿋꿋하게 고급 식당과 가구 브랜드를 유치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공동투자자 A씨가 한남동에 거주하고 주변 상권을 빠삭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 상황을 버텨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상진 부부만 투자했다면 이때 망했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A씨와 공동 투자하지 않았다면 큰일이 날 수도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런 역경을 넘어 실제 이분들은 얼마를 벌었을까요? 매매가는 96억 원인데요. 이 부분을 공동 투자자 A씨와 함께 건물을 매입했어요. 매입가는 23억 원, 건축비는 약 17억 원, 그리고 취득세 법무비 등이 약 5%인 1억 1,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출 이자만도 약 4억 2,840만 원 수준. 총 비용을 저희가 제외하고 남는 순수 차익은 약 50억 5,660만 원입니다. 이걸 지분대로 나눠보죠. A씨 50%, 오상진, 김소영 부부 50%, 즉 부부의 몫은 약 25억 2,8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개인 명의로 10억 원 이상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최고 세율인 45%가 적용이 됩니다. 즉 세금만 약 11억 정도 내야 됩니다. 결국 부부가 실제 손에 쥔 순수익은 약 13억 9천만 원 수준. 언론에서 나온 대박 73억 차익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있는 셈이죠. 거기에 놀라운 건 매각 타이밍이 한번 틀렸다면 2023년 고금리 정점 당시에 평당 한 1억 원도 못 받았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래세, 법인세 인상 루머 때문에 매수자가 관망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거의 위기의 연속이었네요, 진짜. 네, 이걸 버티려면 유동성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건물은 돈을 많이 버는구나 라고 섣불리 접근하면 대출 이자만 줄줄 세고 마음에 상처 있고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상진 부부 같은 케이스는 물론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가지고 있었겠지만 타이밍도 잘 맞았고 또 운이 좋게 비싸게 매입해줄 매수자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지만 만약 이 과정 중에 하나라도 삐끗했다면 오늘 영상 주제도 오상진 부부 건물로 손해를 얼마를 봤을까라고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도 건물을 똑똑하게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사면 무조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투자들이 그렇듯이 운의 요소도 있겠지만 운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이유 없는 저가는 없습니다. 싸게 나온 데에는 반드시 사정이 있고 그 사정을 해결할 준비가 없다면 싸게 사도 결국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둘째, 리스크가 있는 토지나 건물을 살 때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곳이 아니면 투자 실패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오상진 부부가 이 건물 리스크를 버틸 수 있었던 건 공동투자자 A씨가 한남동에 거주하면서 주변 상권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건물을 산다면 자신이 제일 잘 아는 지역부터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이런 투자는 장기전입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뛰어들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최소 수년간 버틸 자금과 계획 그리고 경험이 없다면 처음에는 비교적 작은 상가나 건물을 매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 부동산 투자는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숨어있는 디테일을 보는 싸움입니다. 기사에 나온 화려한 스토리 뒤에는 어떠한 전략과 리스크가 있었는지 그걸 분석하는 게 공부입니다. 성공 사례를 무작정 복사하지 마시고 실패 사례까지 비교해보세요. 그래야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